네, 안녕하십니까. 충격 완화를 위한 소형 PAV의 모빌리티 프레임 제작팀의 팀장과 발표를 맡게 된 신지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발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모두가 기계공학과 전공자로 이루어졌고 프레임은 모델링부터 직접 제작하기까지 5명의 연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총 3가지의 컨텐츠로 과제 개요부터 제작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계속해서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소개입니다. 저희 기업은 ICT 융합 3D 프린팅 협동조합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사무실은 성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인 교육, 연구, 드론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PAV 모빌리티 프레임을 임명국 대표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먼저 UA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AM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도시항공 교통으로 하늘에 나는 운송 수단을 통해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도시 교통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하는 PAV 모빌리티 프레임은 UAM의 한 종류로서 소음과 제작 비용은 절감하고 또한 교통 체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최근 세계에서 화두되고 있는 탄소 규제부터 100%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환경 규제로부터 탄소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시와 인천시에서는 개인 비행체인 PAV에 대한 시범 운행을 보이고 또한 최근에 진주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높은 성장 가능성에 보이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팀은 3D 프린터를 활용하면서 특히 SLA 방식, 스테레오 릴소그래피 어퍼레터스의 약자인 SLA 방식을 채택하여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SLA 방식은 광경학상 수지의 UV, 즉 자외선을 조사시켜 경화시킨 후에 한 층씩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SLA의 장점으로는 출력 시 제품의 퀄리티가 높다는 장점과 복잡한 형상의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실제로 운영이 되는 모빌리티 프레임 제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 조형 받침대, 프로펠러 암 등 큰 사이즈의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ICT 협동조합과 협약된 업체를 통해서 큰 사이즈의 형상의 출력이 가능했고 따라서 제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제품 제작에 크기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모빌리티 프레임은 크게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탑승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격에 강한 프레임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상과 공중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구조의 일체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모듈로 프레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RC 고카트에 다소 출력이 낮은 구동 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소형 경량화 프레임을 제작함으로써 모터의 최대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고 목표 무게로는 20kg으로 선정을 하여 제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제품 컨셉에 대해서 먼저 정할 수 있었는데 PAV는 지상을 달림과 동시에 때로 비행체로서 항공을 날아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용 모터와 지상구동용 모터 2가지를 모두 장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범 제품들을 통해서 구동 모터를 지지할 수 있는 프로펠러 안의 그 위치와 형태를 시범 제품들을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첫 번째 모듈인 하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부 프레임은 성인 남성 기준 70kg, 175cm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제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 RC 고카트와 실제 상용 차량의 휠베이스와 축거 길이를 고려하여 제품의 사이즈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팀이 사용했던 조향 키트의 경우 상용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용품의 연결부를 고려하여 프레임의 연결부를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모듈로는 조향 받침대입니다. 핸들의 운전 조향축을 지지할 수 있는 베어링의 위치를 선정을 하고 또한 핸들의 기울기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고정된 기울기를 바탕으로 받침대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리고 각각의 모듈과 올바르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S 규격표를 첨가하여 4mm의 나사 또는 6mm의 나사를 활용하여 제품이 결합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를 최소한의 무게로
제품을 설계함으로써 소형 경량화라는 프레임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추어서 제품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펠러 암입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암나사부의 위치와 그 간격은 시중 모터를 기준으로 하여 제품을 암나사부의 위치와 간격을 결정을 하였고, 또한 하부 프레임과 연결될 때 지상용 바퀴와 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형 형태로 프로펠러 암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듈 간 올바르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용접과 같은 추가적인 제작 과정을 생각하기 위한 목적과 그리고 견고하게 결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역자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각각의 모듈을 올바르게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 중에서 생긴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높은 제작 단가입니다. SLA 방식의 3D 프린팅은 출력물의 퀄리티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 1kg당 약 40만 원의 높은 제작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부 프레임을 제작하는 데만 약 2에서 300만 원의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모듈을 모두 다 SLA 프린팅 방식을 이용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강성으로 인한 휘어짐 현상입니다. 해당 사진은 저희가 70kg의 남성이 탑승을 하였을 때 프레임의 정중앙에 집중적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를 가정하여 응력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서 크게 휘어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임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SLA 소재의 근본적인 물성치가 낮은 강도와 강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였고, 또한 중간 회의 때 대표님과 의견을 통합하여 프레임의 소재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형 받침대는 핸들 조형축을 지지하는 용도이고, 프로펠러 암은 공중 비행 모터와 프로펠러를 지지하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하중의 영향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하지만 하부 프레임의 경우에 모든 하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보다 단단한 프로파일을 사용할 것을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따라서 SLA의 높은 제작 단가와 그리고 낮은 강도와 강성을 피하고, 또한 3D 프린터의 복잡한 출력물의 형성을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형 받침대와 프로펠러 암은 FDM 방식으로 3D 프린팅의 다른 방법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하부 프레임은 단단하지만 가벼운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FDM은 열 가속성 소재를 녹여서 노즐로 분사시켜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의 방식에 채택을 하였고, SLA의 경우보다 약 50% 절감된 예산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제작 소재에 따라서 응력 해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본 결과 SLA 소재를 이용했을 때는 안전율은 5.47 그리고 처짐은 15.65mm가 나타났지만,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경우에는 안전율은 11.14 그리고 처짐은 0.334mm가 나오면서 처짐량을 무려 98%나 개선되며 응력 해석의 결과로서도 프레임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하부 프레임에 맞추어서 조형 받침대도 역시 연결 부분을 수정하고 3D 프린팅의 내부 충진율을 변경함으로써 무게를 총 1350g의 무게를 감소시키면서 높은 제작 단가에도 더욱 낮은 제작비를 절감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의 사진은 구동 모터와 컨트롤러를 배선하는 배선도입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프레임을 완성한 후에 해당 배선도를 첨가하여 구동 모터를 연결함으로써 모빌리티를 실제로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링을 바탕으로 저희 팀원들과 함께 실제 구동을 위해서 모빌리티 프레임 3D 프린팅 업체와 그리고 알루미늄 프로파일 업체로부터 부품을 수령해 각각의 모듈을 조립하고 배선하는 작업까지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운전 조작으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BTRC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어플리케이션의 연결 상태를 좌측 상단의 초록색 불의 형태로 올바르게 연결된 상태를 볼 수 있고, 아래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통해서 원격 제어로 전진과 후진 등 모터의 구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배선이 완료된 모습이며 주전원이 연결된 경우에 LED의 파란 푸른색 조명이 들어오면서 올바르게 주전원이 연결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모습은 저희가 모든 모듈을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한 후에 실제로 예상되는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고, 우측의 사진은 완성된 프레임의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항공기용 모터와 프로펠러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영상을 간단하게 시청드리면서 저희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조향 시에도 올바르게 좌회전과 우회전 조향이 가능한 모습이고, 전진과 후진을 원격 제어를 통해 제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구동되는 속도가 느리지만 이것은 가변 저항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실내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모터 출력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대체를 하였지만 실제로도 지금 제품의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프레임은 실제로 운전자가 탑승 시에 생기는 강한 충격 저항에 버티기 위해서 140kg 이상의 충격 저항에도 버티는지를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도를 테스트하였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처짐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충격에 강한 프레임이라는 부분에서 충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을 함에 있어서 조향 받침대가 비틀림으로 인해 하부 프레임으로부터 이탈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저희가 브라켓으로 각각의 모듈들이 연결을 하였기 때문에 프로펠러 암의 조립과 부대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프레임 구조 1차 부분에서도 충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목표 화중을 총 20kg으로 설정을 하고 제품을 제작을 하였는데, 실제 무게는 17.25g으로 13.8%의 무게가 절감되며 저희의 원래 목적에도 올바르게 진행이 되었고, 특히 프로펠러 암을 연결했음에도 실제 성형 차량보다는 약 10mm 정도의 축거 길이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소형 경량화 프레임 부분에서도 역시 이 같은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에 대한 부가적 기대 효과는 ICT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자료로서 사용이 됨과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개인용 비행체에 대해서 개인용 비행체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대한 부품의 설계부터 제작하는 과정까지 PAV의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엔지니어로서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운과 동시에 실제로 신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결과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자리를 빌어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임명국 대표님과 최정식 교수님, 그리고 함께 고생해준 저희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상으로 기어수요 지향설계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팀원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리해 주십시오. 가운데 좀 심사위원님.